네, 바로 2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제가 이제 기병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티어 중에서 방패병부터 시작해 보죠. 이게 영상이 왜 더 길어지지? 영상이 좀 더 길어지는 감인데 아무튼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방패병 대표적으로 유관장입니다. 이게 이번 시즌에 창병으로 쓴 경우도 있으셨어요. 어느 분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효율 정말 낮고요. 기본적으로 함진영이나 호위군 많이 쓰시는데 호위군도 좀 낮고요. 함진영이 확실히 베스트로 좋습니다. 기세 등등을 섞어 쓰셔도 좋은데 잔피기봉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제 관우 같은 경우에는 기영진의 오만한 계획 많이 쓰시고요. 호용무전, 절대반격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호용무전으로 쓰실 거면은 일망타진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요게 좀 더 딜은 잘 나와요. 절대반격은 딜이 조금 부족한 경우도 많고 요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오버에 좀 약하고요. 솔선 수업에 조금 약하고 허약에도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어쨌든 이 유관장 자체가 가장 대표적인 촉방패인데 기형징이 들어가면서 범용성이 조금 더 늘었어요. 일단 육선도 육선이 주장이니까 육선한테도 좀 영향이 있고 무엇보다 가장 영향이 있는 건 이 여포덱입니다. 윤여석한테 굉장히 강해졌다. 뭐 가끔 또 이게 딜을 뚫고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기영진이 있으면 웬만한 여포덱은 거의 다 상대가 됩니다. 거의 다 처리가 되고 원래 기존엔 좀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유관장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조각 같은 경우에도 하우연 조조 곽과 해가지고 쓰는 경우에도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 시즌 보시면 손테누에도 강하고 이런 식으로 그 주장이 메인 딜러인 경우는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범용성이 그냥 늘어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강제방한테 좀 부담스러워요. 진짜 힘든 거는 준홍손. 일단 주장만 바꿨는데 거의 상대가 안 되고요. 그냥 부서집니다. 가두자도 힘들고요. 조과정 힘들고요. 사조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등감이든 함진영이든 무조건 힘듭니다. 무승부가 나더라도 거의 손해보는 무승부가 많이 나요.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위험보다는 딜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거 고려하셔서 쓰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 6턴에 그 방어 두 번이 붙는 것 자체가 좀 크긴 큽니다. 그 부분이 좀 있고 대신 딜은 조금 적다. 특히 대륙의 위세가 이제 백미 대신에 이게 들어가면서 대륙의 위세랑 오만한 게 여기 발동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잘 안 터지는 경향이 있고요. 장비가 메인 딜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절대 반격은 저는 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관 위인데요. 이번 시즌 위원이 새로 등장을 했죠.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이번 시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유관장도 해봤고 유비 장비 위원 해가지고 써보기도 했고 그리고 유비 관우 위원 해가지고 써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관이가 가장 나았고요. 전법도 진짜 여러모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무슨 좌절의 습격 그리고 또 기묘한 계책을 여기다 넣어보기도 했었고요. 기형진 기묘한 계책에서 넣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처럼 적진하고 천하무적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요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동력이 더 낮기 때문에 좀 더 불안정해 보일 수 있는데 의외로 이게 더 안정적으로 딜을 잘 뽑았어요. 일단 터지기만 하면은 딜이 잘 나오니까 이게 더 안정적인 것 같다. 좀 기복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순응하는 마음 요걸 써보기도 했는데 이 치경란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오만한 계획이랑 대륙기 위세에서 받는 디버프들 뭐 허망이나 아니면 허약 이런 거에 시너지가 좋고요. 요 액티브 전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귀모 넣어주고 이 적함이랑 천하무적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딜 많이 넣어라 하고 신기를 넣었는데 이게 이 위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 장위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장위를 넣어도 괜찮고 저는 차라리 그냥 신기로 한 번은 더 때려라 이 느낌은 없는데 장위랑 꽤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먼저 친다고 해서 무조건 발동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원래는 이게 오만한 계획이나 그 좌절의 습격을 넣을 때 이 신기를 찍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굳이 뺄 이유가 없었습니다. 뭐 장이라고 해서
더 2.5% 그게 크냐? 사실 그렇게는 보기 좀 어려운 장수고요. 아무튼 이 경우에도 이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유리한 덱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주장이 메인 딜인 경우에 좀 강하고요. 기영진 때문에. 다만 이제 이딜 감소량 자체는 기영진을 넣었을 때 장비한테 넣었을 때보다 조금 적기는 했어요. 장비가 어쨌든 무력 수치도 높고 그리고 방패 병정도 S이기 때문에 기영진을 장비한테 넣어보니까 기영진 딜량 감소 자체는 한 80%로 한 10%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뺐냐? 딜이 덜 나와요. 뭔가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좀 아쉬운 분이 있고 피해를 많이 받아요. 이 대륙의 위세, 허망이나 기세 등등 요게 안 들어가는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장비에다가 이 오만한 계획을 넣어서 쓰기도 애매한 게 이 대륙의 위세랑 오만한 계획이 아주 절묘한 디버프 조합이에요. 장비는 좀 그게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우를 쓰니까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게 이 허망이랑 무장 견제를 걸어준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의외로 좋았다. 다음 시즌에 이제 보물 나와가지고 방패 S 넣어주고 그리고 뭐 그 다리 끊기나 이런 전법도 새로 등장하는 것들을 위원회에 넣어주어서 좀 더 발동력이 높아진다면 그 덱 정말 강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티어 덱 그 평가도 굉장히 높았고요. 아직 써보진 못했지만요. 그건 다음 시즌에 제가 써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방한테 뭐 엄청 유리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액티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책략딜에 좀 아프게 맞기 때문에 이게 무승부가 나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패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잘 싸워요. 유리에 가깝지만 반반이라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이 역시 조가정이나 가조자 같은 홀란드한테 굉장히 약하고요. 다 광역들이다 보니까 아군을 그냥 막 치고 그리고 풀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함진영이나 잠피기봉 대신에 정화를 넣어서 써봤는데 진짜 쓸모없을 때만 터져요. 정화도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좀 골치 아픈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주능무손 이거 못 이기고요. 사마방 요것도 힘들었습니다. 사마이 이게 조인이 들어가든 조조가 들어가든 등갑병이면 요거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조화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대가 기병이고 달리는 저에게를 쓰면서 이게 내가 후공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먼저 딜을 받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아픈데 대신에 이게 좀 차이가 뭐냐면은 잔피 기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은 좀 덜 죽어요. 그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아예 안 뚫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피하시는 쪽이 좋아요. 어쨌든 기병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조화장이 기영진의 영향을 안 받아요. 주장이 어쨌든 조조니까요. 약간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방패병 중에서 또 대표적인 방패병 사조학입니다. 이번 시즌 정말 많았어요. 이게 사조학의 등갑도 있고 삼진형도 있고 둘 다 안 쓰고 그냥 군민으로의 대항해 한번 같이 넣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단단하게 가는데 이번 시즌 사조학 굉장히 활용도 높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이제 물리덱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이제 촉창덱이나 촉방덱이나 아니면 여포덱이나 준웅선 전부 다 물리덱입니다. 심지어 감태정, 감태주 요거까지 다 물리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활용도가 높아요. 지난 시즌은 강제방이 워낙 강하기도 했고 강제방 조화정 투탑에다가 그리고 육정도라는 또 전적인 그 육손이 연속이기 때문에 등감한테 너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입지가 좁았는데 이번 시즌은 창이고 방패고 기병이고 상대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티어가 올랐습니다. 제가 지난 시즌은 사조가 굉장히 저평가했었는데 이번 시즌 훨씬 나아졌어요. 어쨌든 함진영일 때는 6트 정도 잘 잡아내는 편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뭐 촉방, 촉창, 감태주 이런 것도 잘 잡아냅니다. 잘 잡아내고 대신에 여전히 이제 힘든 거는 이 사조학이 혼란에 굉장히 약합니다. 사마이가 혼란 딱 걸려버리면 광역들로 아군 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진짜 아프게 칩니다. 그래서 이 혼란이 좀 약한데 심지어 이 가오 3세진 요거 가조좌, 가조타 요런 거에 굉장히 딜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조가정한테는
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8대2 정도로 조과정이 훨씬 유리합니다. 주육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연소가 많다 보니까 등갑 잘 태우기로 유명하잖아요. 등갑일 때는 주육로 여전히 쓸만 하고요. 덩달아서 사조각이 많이 나오고 등갑이 많이 나오면서 덩달아 주육로도 약간 더 티하고 올랐지만 어쨌든 주육로나 주육녀 같은 이 오도독 덱은 여전히 2티어 이상 오르기는 힘들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해요. 예. 강제방한테도 절대 안 되고 조과정한테도 좀 힘들고 그리고 방패한테 너무 절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방패가 많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함진영일 때는 주육로도 못 이긴다. 그리고 강제방 이거 방패인데 왜 이 강제방 궁한테 약한지 잘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딜이 안 들어가지 싶을 정도로. 근데 혼비백산으로 사마이 스탯이 계속 뺏겨서 그런 것 같아요. 혼비백산이랑 의담공심으로 사마이 스탯이 계속 뺏기면서 사마이 딜이 정말 기대 이하로 나옵니다. 육태정이랑 상대할 때랑 좀 달라요. 그래서 강제방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손태주는 메인들이 손건인데 요게 이제 그 일기당천이나 귀신의 힘 이렇게 물리대기로 할 경우에는 사조하게 할만합니다. 그 경우는 사조하게 할만한데 보통 솔선수범 병무상사로 해가 지력딜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경우는 딜도 뚫리고 요 신통한 재능 이런 거 지휘기 난고준수 그리고 난세 간웅 국민이로 이런 거 다 취소돼 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아주 금성탕지 이런 것도 지휘기이기 때문에 봉시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진법이니까 취소가 안 되지만 이 지휘기가 너무 많아서 솔선수범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 손테너도 반반 이상 가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솔선수범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지력대한 조금 딜을 많이 받는 편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함진영의 경우에는 손테노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가는데 어쨌든 딜이 다 안 들어가요. 100% 딜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또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확실하게 핵심 전법과 장수들을 투자해야 대체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조인이 들어가면 책략 딜에 조금 더 약해요. 조조가 그나마 좀 더 잘 버텨주고요. 이번 시즌 좀 활용도는 높아진 편인데 막 약점이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국민유로나 모든 풀전법을 다 때려 박아도 조과정은 못 이깁니다. 가조저한테도 힘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지나친 과투자는 덱 싸움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 잘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또 사마이 특성상 이게 사마이 자체가 덱이 턴이 길어져야 딜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육성을 할 때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진영의 경우 준웅손이나 이 함진영의 경우는 준웅손에 좀 뚫립니다. 등급에 비해서 좀 덜 단단하기 때문에 준웅손이나 옆으로 종종 터집니다.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함진영 사마방을 쓰고 있다 그러면 준웅손이나 여포덱은 좀 부담스러워 하셔야 돼요.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급일 때는 이런 물리계를 무슨 뭐 강윤호, 조운, 관음병, 위연 이런 거 다 씹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하기 좋을 수도 있는데 대신 더 주의할 점이 생긴다. 항상 장단점이 같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패병은 대체로 이 정도고요. 여기서 조금 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장우좌, 그러니까 장각, 우길, 좌좌 요 덱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번 시즌에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단 한 번도 쓰시는 걸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데 가능하면 그냥 위 덱들 쓰셔도 충분히 괜찮고 전법들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우좌도 제대로 쓰려면은 무슨 태평도법이나 이제 뭐 사별삼일 이런 거를 같이 써줘야 되기 때문에 전법 좀 겹칩니다. 근데 그런 거 쓸 바엔 차라리 사조하기 낫다. 근데 만약에 장우자를 더 쓰실 거라면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장우자를 쓰게 되면 등갑으로 쓸 때는 이게 통솔 높은 장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고요. 함진영으로 쓴다고 하는 것도 조금 애매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 장각이 고유 액티브이기 때문에 허망이나 공포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약점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
자, 다음 이제 드디어 궁병인데요. 음, 강조제, 강유, 조운, 제갈량. 이거 은근히 이번 시즌 많이 나왔습니다. 쓰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근데 방통 대신에 이제 대체 전법이랑 대체 장수를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또 요것만의 장점이 있는 게 이 와신 상담을 사용을 하면서 이 공포가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단단하게도 이제 강제밖에 버금가게 약간 단단하게 갈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무당비군이 관상 대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회복력은 지속력은 좀 낮고, 그리고 메인 딜러인 조운이 물리 데미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딜이 좀 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참고하시면 좋고, 그래도 5호창이나 촉창, 기세등등 덱 이런 게 은근히 이런 액티브한테는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조운 같은 경우에는 공포나 이런 게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덱들한테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다만 손트조한테 좀 약하고요. 여기 또 활용도가 있는 게 조과정한테 잘 버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메인 딜러가 조운인데 조운 자체가 통찰이기 때문에 혼란이 안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딜을 혼란이 조금 무력화되는 경향이 있고, 또 신기무산이 이 조과정 액티브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거기 강점이 조금 있습니다. 약간 유리하게 가고요. 근데 컨셉이 비슷한 강제방한테 정말 약합니다. 도원방 이번 시즌 궁병 킬러예요. 힘들고요. 사조각도 강제방에 비해서 이 물리 데미지이기 때문에 딜이 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져요. 요거 참고하시면 좋고, 감태주 같이 약간 저격하는 대가들 약간 약한 편이고요. 감태정이나 이런 것도 이게 이 용맹한 사수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게 부담스럽고요. 요 마화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거의 처음 소개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요게 좀 독특합니다. 이 공포를 주로 거는 덱인데 영역 덱이고, 이 마화낭이 은근히 공병한테 강력합니다. 강조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담스럽긴 한데, 왜냐면 공포가 조건이 안 걸리니까 조금 더 부담스럽기는 한데, 아무튼 강유하고 대량은 좀 강력해요. 그래서 이거를 강조제가 지는 경우가 종종 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손테노인데요. 제가 이거는 이번 시즌 티어덱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 알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국명 손테노 쓰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이게 이번 시즌은 와신 상담보다 아예 지력이랑 속도를 찍고 극적 재생을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와신 상담은 다른 데 해주고 그런 게 훨씬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한 번씩 한 건씩 해줍니다. 시즌 3 나올 때에 비해서는 훨씬 그 낮은 효율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쓸만은 한 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적군 제압에 병무상세 많이 쓰고요. 용맹한 사수를 많이 대체로 넣을 수도 있고요. 위압적인 자태를 넣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손건 버프 터트리려고 하는데, 요것도 뭐 효율 100%다 요건 아니고요. 요게 대체 불가능의 이유는요, 딜 감소를 하면 그것만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전법은 뭐 대항의 장벽이나 국민유로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의 장벽은 그나마 그 시너지가 조금은 나와요. 어차피 그거는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니까요. 지력인 통솔이나 이런 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니까 나오지만, 팔문 금세진 자체가 노숙이랑 잘 맞는 거는 노숙이 지력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통솔이 낮기 때문에 이 국민 유로는 조금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선공 효과 자체도 대체를 할 게 없습니다. 이게 2턴간 선공이 붙게 되는데 선공한테 이걸 대체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팔문 금세진 자체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대신 금봉군이랑 무당비군 요거는 대체가 서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력이랑 무력 같은 경우에는 와신 상담을 쓰신다면 이게 베스트 전법이긴 한데, 이때는 무력을 주시고요. 극적 재생 같은 경우에는 지력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일반 공격 딜 같은 경우에는 극적 재생을 무력을 찍으냐 아니면 지력을 찍으냐 이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안 났습니다. 어차피 딜이 잘 안 들어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뭘 찍으셔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마 이 전법을 가지고 뭘 찍느냐 요걸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은근히 강제방한테 좀 유리하게 들어갑니다. 강제방이 기세 등등이 없어서 그런지 은근히 좀 유리하게 들어가고요. 육태정은 약간 반반인 게 솔선수범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솔선수범이 잘 영향이 좀 있고 이게 송광한테 들어가든 태사자한테 들어가든 아니면 노수한테 들어가든 요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좀 차이가 있고 근데 반대로 육태정도 이 솔선수범한테 좀 아픈 경향이 있어요. 정보나 태사자나 이쪽에 솔선수범의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고요. 거의 반반에 가깝지만 대부분 손텐호가 조금 더 유리하게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격도 좀 더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대체로는 이제 손텐호가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갑니다. 주행도도 마찬가지고요. 우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병덱 중에서 제조유는 좀 잘 잡습니다. 요건 거의 안 나오는데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조장 같은 경우에는 기세 등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힘들고 대부분의 촉창들이 좀 힘듭니다. 왜냐면 이 기세 등등입니다.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망타진이랑 섞어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망타진도 그렇고 그리고 그 관우의 대륙의 위세 여기 무장해제가 들어가면서 송건이랑 태사자 힘이 좀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특히 초반에 터지게 되면은 송건이 통찰 터지기 전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아픕니다. 손명중아 준웅손이나 기세등등 달고 있으니까 이것도 힘들고요. 도원방은 기세등등이 없어도 힘듭니다. 요건 좀 독특하고요. 역보 삼사진도 이게 그 뭔가 이 솔선수범 이 영향을 좀 들고 나서 그런지 많이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었고 반반 가는 경우는 조가정, 사조각 이렇게 갑니다. 목표정은 이제 반반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울게요.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여기에 이제 강조제도 조금 유리하게 가는 편입니다. 잘 잡더라고요. 이거 진급 차이일 수도 있긴 한데 대체로 좀 유리하게 전출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애초에 상성 자체가 솔선수범이 강조제한테 좀 유리하게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 들어서 티어가 정말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게 기세등등이 진짜 많기 때문에 궁뿐이 아니라 창대기도 정말 많이 져요. 창병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세등등이. 그리고 그 기병에도 좀 힘들어요. 기병이 좀 힘들고 이 감태주가 감태주 말고 손태주도 좀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손태주 같은 경우에는 딜이 노숙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네, 손태주. 이게 딜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주태가 이 송건이랑 시너지가 더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노숙보다도. 이제 이 티어가 많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큼 그 궁병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감태주 쓰기 싫으신 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 감령이라는 덱 자체가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주장이 잘 죽을 수도 있고 힐 자체가 없어서 좀 부담스러운데 역시 이 통찰이란 연격을 가지고 활용하는 이 송건의 포텐이라는 거는 역시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별론데 바꿀까 할 때마다 한 번씩 하셨어요. 그리고 자 제가 손텐도를 하는 점 이게 이런 식으로 마관왕 같은 거 이게 사실 굉장히 빡센 덱이거든요. 굉장히 빡센 덱인데 어쨌든 이렇게 한 번씩 터져주면서 아 이거 애매한데 버리긴 좀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좀 그런 식이라서 또 유관장한테는 이게 처참하게 발리고 이거 지금 낙봉 기세 등등 백미 적진하는 약간 고전적인 유관장인데 처참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대체로 이런 정보가 많아요. 손텐서는 발릴 땐 되게 처참하고 이길 땐 약간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이런 식으로 많기 때문에 또 이게 버린다 하면은 한 전법 덜 들어간 준웅선한테 또 이겼고 그러니까 이거를 티어를 더 낮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감태정입니다. 이거 적이고 아군이고 정말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약점 간파랑 일망타진을 많이 이게 베스트 정법이고 거기에 이제 백마의 중까지 써가지고 감령의 힘을 좀 실어줍니다. 근데 일제 사격 같은 거 써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태사자 같은 경우에는 적군 제압으로 방어 달아주고 솔선수범을 쓰거나 용맹한 사수를 많이 쓰십니다. 용맹한 사수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얘가 용맹한 사수를 쓰면 강제방도 잘 잡습니다. 꽤 괜찮아요. 강제방 조가정 이런 거 잘 잡습니다. 안 터지면 어쨌든 바보잖아요, 얘네들은. 이런 거 좀 잘 잡는 편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유관이 같이 액티브 위주인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솔선수범을 맞더라도 위원이 고유 패시브가 안 터지기 때문에 갑자기 딜이 반토막이 돼요. 거기다가 용맹을 가지고 쓰면 아예 전법이 안 나가고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감태주 감수형이 이번 시즌에 은근히 티어가 좀 올라서 그런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1티어로 포함시킬만 했고요. 일단 촉창 이런 것도 반반 이상 가는 게 기세등등은 좀 약한 편이긴 하지만 이게 액티브가 많으면서 취소를 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장점이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좋고요. 강제방이나 강조제, 조가정 이런 데들 좀 잘 잡습니다. 육태정은 거의 한 반반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빠져있는데 육태정은 한 반반 정도. 요거는 이제 누가 더 발동 잘 되느냐 요 차이인 것 같은데 보통 발동은 감량이 더 많이 돼요. 이게 백마정이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일지사격 일망타진이 발동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대신에 손능주한테 좀 많이 불리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잘 안 돼요. 손능주 좀 많이 불리하고 도움방한테도 불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유관이한테는 좀 센데 도움방은 왜 약하냐? 이게 그 용맹한 사수를 넣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거는 용맹한 사수를 넣었을 때 얘기고 반대로 솔선수범은 또 호영무전 이런 거에는 좀 강합니다. 근데 또 이게 테이밍은 잘 안 맞기 때문에 무조건 강하다고 볼 수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병종 상성이 있어서 유건이한테도 많이 지는 편입니다. 반반 간신히 가는 정도고 도움방한테는 그냥 뭐 많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물리대기이기 때문에 대체로 등갑한테도 좀 약합니다. 이번 시즌 액티브 전법이 많기 때문에 용맹한 사수가 상당히 효율이 좋고요. 이런 핵심 0티어들한테 잘 비비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좀 유지력이 좀 떨어지고 유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육성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병력 소모가 많이 돼서요. 키우는데 조금 빡시다. 이게 어쨌든 혼란이나 연소나 이런 거에 대응이 안 되는데 7토, 8토 이런 거 가면은 혼란 진짜 많이 나옵니다. 환계 막 극악무도랑 고육계 막 쓰면은 혼란 막 걸리고 아군 때리고 이러면 병력 진짜 많이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번 갈리면은 그 감령이 회심이 터지기 때문에 조금 갈리는 게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게 갈립니다. 막 1만, 2만 이렇게 갈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나이다 좀 있고. 자, 육태정입니다. 요거 이게 이제 유관이 손태주, 손능주, 꼬랑 같이 0티어에 가장 가까운 덱이긴 해요. 가장 가까운 덱이긴 한데 이게 절대 0티어가 될 수 없는 건 방패한테 너무 약합니다. 방패한테 너무 약하고 괜찮다 싶으면 한 번씩 창병이고 궁병이고 기병이고 한 번씩 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들어가는 전법이 너무 핵심적이에요. 잔피기봉, 관용의 상처, 솔선수범, 병무상세, 군민위로. 이게 군민위로랑 이 솔선수범이랑 잔피기봉, 관상 이게 베스트 전법량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추천은 안 드리지만 이게 내가 뽑을 수 있는 최선의 덱이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쓰셔야 됩니다. 딱 그 정도의 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유티어 덱 아니고 그냥 다 부셔버리고요. 딜도 거의 안 받습니다. 잔피기봉 때문에 여포한테 은근히 잘 버텨요. 잘 버티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손능주나 여포 덱을 상대로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요거 손능주도 약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준우선 손능주. 약간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준웅송 같은 경우에 기세등등이 있어가지고 퇴사자가 좀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정보의 이 통렬한 자중 공포가 능통이나 손상향한테 들어가면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안 들어간다, 안 터진다. 이 경우에는 이 손능주가 퇴사자랑 정보를 먼저 쳤을 때 아주 문제가 커집니다. 육소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완전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없고 실제로 제가 준웅손으로 육태정을 부셔버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건 손터너고
조과정도 이런 식으로 은근히 부정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음, 이 육회형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 부서질 때도 있어요. 이 퇴사자가 먼저 딱 죽어버리면, 지금 퇴사자가 완전 그냥 0회로 죽어버렸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또 이게 안심을 할 덱은 절대로 아닙니다. 약간 아쉬울 때가 항상 있는 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많이 쓰시느냐, 육손을 통해 가지고 육손으로 초반에 개척덱을 짜가지고 가장 먼저 만들기 좋은 덱이에요. 초반에 상성도 좀 덜 타고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데, 여기에 단점이 또 있습니다. 법파테에 약해요. 그러니까 초반 개척으로 법파테를 쓰시는 분들은 이 육태정을 상대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또 기형진하고 기세 등등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육순이 메인 딜러는 아니고 서브 딜러에 가까워요. 어차피 이게 관상이나 잔피기본 같이 약간 버프나 회복 케어를 쓰기 때문에 메인 딜러는 절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퇴사자가 이제 메인 딜러인데 기세 등등이 딱 들어가 버리면 이 메인 딜러 힘 빠지죠. 그리고 기형진 때문에 어쨌든 이 화서연형 딜이 확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약점이 많아서 오래 쓰기도 좀 어렵고, 대부분 이제 이거 쓰시다가 이 덱 갈라가지고 전부 다 나눠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고요. 어쨌든 이게 전법이 다 들어가 있으면 덱 자체 성능만큼은 1티어다, 0티어까지는 될 수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관이, 도원방, 사조합 요거 다 약하고요. 감트제 좀 힘들고요. 법파테도 힘듭니다. 반반 가는 거는 여포덱, 중선 요런 거. 그 외에 이제 또 창덱도 이번에는 조금 기세등등이랑 공포가 많아서 조금 힘든 편인데, 병종 상성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티는 편이고요. 확실한 건 티어덱에서 조금 어긋난다 이런 데는 다 잘 잡습니다. 네, 잠깐 다시 녹화하겠습니다. 잠깐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어떻게까지 말씀드렸죠? 네, 티어덱이 아닌데 요것들은 진짜 잘 잡습니다. 다음 창병 넘어갈게요. 자, 얼마 안 남았네요. 일단 이번 시즌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건 촉창덱. 이 다섯 명, 여섯 명 장수들이 정말 조합 빼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 관우하고 관음병 세트나, 아니면 좋은 관음병 세트, 아니면 마초 관음병 세트, 아니면 그 외에 관음병 아예 빠지고 뮤연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합 정말 다양하게 잘 나옵니다. 장수가 딱 6명이고 다 시너지가 다 괜찮기 때문에 뭘 조합해도 괜찮긴 합니다. 괜찮긴 한데, 보통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만타진의 와신상담 해가지고 이건 즉발성, 그리고 요거는 약간 1턴 준비, 그리고 요거는 디워프나 이제 진법 해가지고 밸런스 있게 잡아주는 편이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보고요. 요거 대신에 이제 관우 대신에 위연이 들어가도 괜찮고요. 좋은 대신에 마초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장단점은 다 조금씩 있어요. 근데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는 있지요. 물론 뭐 다른 것도 뭐 덜 안정적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개인적인 취향이나 진급이나 가지고 계신 장수나 전법 이런 걸 고려를 하셔가지고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초하고 관음병을 조합을 하신다면은 이 촉창대를 사용하실 때 마관왕으로 그냥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아래에 이제 제가 바로 마관왕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오히려 조합 자체는 마관왕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제 액티브 위주로 한다면 조은이랑 위연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이게 공포랑 이제 이런 기세 등등 이런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이제 이치영란 이런 거 사용하시는 게 괜찮고요. 관음병 같은 경우에는 이 심원한 계략이 워낙에 효율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관우 같은 경우에는 뒷늦은 출발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대륙의 위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준비 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가지고 쓰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거 요게 굉장히 촉창덱은 많습니다. 진짜 심심함은 보여요. 지금 요것도 좀 좋은 관음병 위에서 쓰고 계시죠. 이 가정곽인데, 가정곽은 조금 애매해 보일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것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굉장히 좋죠. 강력했습니다. 황천태평, 와 이런 건 진짜
잘 안 쓰는 덱인데 이거 건망 상태. 괜찮아 보이네요. 생각하기가 좋으니 황천태평 쓰기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위안 관우 해가지고 방패로도 쓰시고 이렇게 기병어도 쓰시고 다양하게 쓰십니다. 관장조 요 조합도 괜찮습니다. 이분은 아예 좀 전통적인 그거네요. 촉창이네요. 또 괜찮고요. 재조장 이런 것도 종종 쓰시고 아무튼 진짜 이번엔 촉창덱이 아주 인기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요거는 별로 비추천하는 게 법정이 들어간 창덱은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법정이 창병이 이게 낮으면서 보통은 이제 그 이런 이 일대로 자체가 좋아가지고 법화테를 쓸 때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저 창병덱이 서브로 부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별로 추천을 안 드립니다. 좀 별로예요 이거는. 굉장히 효율이 좀 낮다고 보고 관장법이나 뭐 제조법이나 아니 그 관조법이나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많이 쓰셨었죠 예전에. 요즘에는 조금 별로 효율이 많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촉창이 조금 단점이 있는데 일단 조가정 쪽에는 조금 유리해요. 이게 특히 이제 조온이랑 관우를 넣었을 때 이게 유리하거든요. 이쪽은 혼란이 면역이 되어 있고 이쪽은 허망이 들어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공포로 해가지고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포가 더 빨리 들어가요. 이 조가정이 먼저 행동하기 전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가정에는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 원래 손농주에도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창덱이니까. 그리고 또 손능주가 공포 같은 이런 거에 시너지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관조장 해가지고 이제 전통적인 창병덱인데 이건 기영징이 들어갔고요. 적재남 천하무적에 호영무전 일망타진 이렇게 쓰고 계신데 요거는 조금 관우를 너무 홀대한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병력차도 좀 있고 해가지고 이겼죠. 이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태한테 성공이 들어갔어요. 이게 손상한테 성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좀 더 빨리 부서집니다. 그래가지고 대개는 진급이 지금 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지만 진급이 비슷한다고 한다면 이제 좀 엄청 이득을 보지는 못해요. 네, 지금도 뭐 진급 차이가 났는데도 크게 이득을 못 봤는데 진급이 비슷한다고 해도 크게 이득을 보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유리하긴 해요. 대체로 좀 이런 식으로 이기는 편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기는 편이긴 한데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이 기세등등이나 기영진의 영향을 좀 덜 받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이거 외에 뭐 기묘한 계책이나 요런 그 수비형 전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맞는 게 좀 아픕니다. 그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순농주나 중소에는 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반반으로 가는 게 도원방이고요. 도원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법이 좀 비슷하잖아요. 관우 장비가 들어가니까 좀 비슷해가지고 그 딜 메커니즘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가고 육태전 같은 경우에는 기세등등 때문에 이게 어떤 조합을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이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관두장 이런 걸 쓰셨다면은 이러면 좀 육토형이 약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관음병을 넣으셔가지고 걸출한 요인 좀 터져주고 공포 같이 들어가지고 아니면 와신 일망타진 요런 게 같이 들어가 주면은 육태 정도면 어쨌든 공포 걸리면 풀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법이 어떻게 발동되느냐에 따라서 좀 이길지 질지 예측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여포 삼세진 요것도 손농주랑 좀 비슷한데 요거는 제가 왜 반반에 넣었냐면 손농주는 어쨌든 얘네가 와신 상담하고 일망타진 외에는 특별하게 뭐 대단한 게 없는데 여포 삼세진은 그 허망이나 기세 등등 같은 게 아예 면역이에요. 심지어 공포도 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음병이 아무리 공포를 건다고 해도 그냥 면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손농주보다 공포에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요. 어쨌든 간에 얘네가 이 걸출한 여인으로 얘네 그 손상향하고 능통만 딱 공포를 걸어주면 내가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데 포삼수지는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있고
감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세 등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창병이 들어갔을 때 어, 내가 어쨌든 때려야 되는데 못 때리니까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사이에 만약에 이 기세등등이 들어가 있는 사이에 어떤 식으로 전법을 짰고 발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좀 갈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감태 정도 마찬가지고요. 불리한 건 강제방은 어쨌든 기세등등이 강제방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그리고 이 혼비백산이나 의다몽신 같은 게 무력을 많이 감소를 시켜주고 이 친구들이 딜이 잘 안 들어갑니다. 강제방한테 팔문금세지는 그 딜을 잘 못 뚫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병덱을 카운터 치기에 좀 괜찮은 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조자 같은 것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고요. 가능하면은 좋은 관우 이렇게 조합을 하시는 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관왕인데 이게 이번 시즌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덱입니다. 마초가 주장이고요. 관음병이 부장으로 쓰고 황홀영에는 이제 공신 기본적으로 공신 갖고 있고 기세 등등의 대격사를 넣어서 많이 쓰고요. 관음병은 조금 갈리는데 여기 이제 백미를 넣고 일망타진을 넣어서 기본적으로 요게 한 70% 발동률을 하게 하는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이 백미가 없으시거나 다른 데 쓰셨다고 하면은 이게 용감한 선봉이나 아예 여기다 그냥 용감한 제비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냥 액티브를 하나 더 넣고 이렇게 쓰시기도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관음병이 먼저 걸출한 여인을 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마초가 연격으로 해서 광역딜을 부여를 해가지고 공포를 걸어주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공포가 거의 확정적으로 터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역사까지 같이 터져주면 딜도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딱 이제 조합을 보시면 이제 대충 아시겠지만 이 마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메인 딜러고 어쨌든 메인 딜러고 그리고 이제 일기당천을 쓰기 때문에 도력이 중요한데 기세 등등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다고 여기다 위협적인 자태를 넣자니 딜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이 마초 같은 경우에는 이 혼란 같은 게 무조건 광역딜이니까 아군을 칠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 혼란이 걸려버리면 아군을 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덱을 말을 할 때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기병을 잘 못 잡다. 기병을 잘 못 잡는다. 다만 오히려 은근히 궁병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자면 조가정은 어쨌든 군민이로나 대항의 장벽 그리고 상병 이런 식으로 좀 단단하게 갑니다. 근데 얘네 둘이서 그 3턴 내에 다 뚫을 수 있느냐? 어쨌든 공신이랑 맨몸 혈전 이런 게 꼭 반드시 3턴 내에 전투를 끝내야 되는 그런 전법들이잖아요. 3턴 내에 그걸 끝낼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3턴 후에도 내가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는 덱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혼란에 이게 어떻게 면역이 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 이번 시즌 강력한 기병 중에 이제 뭐 강관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기병은 이번 시즌에 볼 때 조가정하고 손능주가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가조자 같은 경우에는 포덱으로 이제 3차진을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가조자를 조금 덜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기병은 조가정하고 손능주인데 얘네가 조가정하고 손능주한테 둘 다 약점이 있어요. 또 엄청 단단하게 버티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세등등 맞고서 바보짓 하면서 손능주한테 맞든지 아니면 뭐 그 혼란에 걸려 자기들끼리 치고 그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기병을 잘 못 잡아요. 그런데 반면에 재밌게도 얘네가 그 강제방이나 약간 이런 식의 호흡이 늦은 제갈량하고 방통이 둘 다 약간 속도가 늦잖아요. 둘 다 얘네를 먼저 공포를 걸고 때리다 보면 어쨌든 잡긴 잡더라고요. 약간 그런 재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육태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다 뚫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게 은근히 잘 잡는 경우가 있었던 게 기세등등으로 태사자를 무력화를 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는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도 변수가 있는 게 통렬한 자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누구한테 들어가냐가 좀 갈리긴 갈리죠.
뭐 안 터질 수도 있는 거지만 또 이게 한 번 정도는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애매한 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 전보를 보면 좀 어, 진급이 높은 마관왕 같은 경우에는 그 조가정도 종종 잡기는 합니다. 이게 조가정 같은 경우도 국민 1호가 통소를 많이 찍어주지 않으면 그 딜감 소량이 좀 적어요. 강제방도 비슷하지만 강제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갈량이 좀 진급이 많이 돼야 팔문 금세진 딜 감소량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국민으로 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마관왕이 더 진급이 잘 됐다 그러면 조가정 같은 경우는 잡는 모습은 꽤 보입니다. 근데 손능주는 정말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많이 힘들어 보이고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덱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팔문이나 국민유로나 잠피기봉 여기 다 없어야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뭐 유관장은 잠피기봉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촉방덱은 잠피기봉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형징에도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팔문금세진 이 딜 감소량도 좀 어떻게 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편이고 이 국민으로 좀 뚫기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일기당천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딜을 완벽하게 커버시켜주진 못하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조건부가 좀 많이 붙는 덱이다. 한정적이다. 이게 또 재밌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조가정을 못 잡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압도적으로 잡아요. 굉장히 운이 좀 많이 요구되는 덱이다. 그래서 안정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덱인데 의외로 궁덱을 좀 잡는 편이고요. 이런 감태주나 이런 것도 어쨌든 기세 등등의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긴 잡습니다. 손테노 특히 손테노 같은 게 좀 지죠 마가낭한테. 왜냐면 이 감태주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기세 등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손테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방적으로 이쪽만 기세 등등을 들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병에는 조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가정이나 손능주로 이 마관왕한테 지는 경우는 진짜 손에 꼽았어요. 한 10번 정도 부딪히면은 9번을 이겼던 것 같습니다. 뭐 진급 차이가 좀 있긴 있었고 전법 차이가 좀 있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마초라는 그 메인 딜러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또 방심하다 보면 한 번씩 터집니다. 요런 류의 덱도 어떻게 상대를 잘 하는 편이고요. 어쨌든 또 이 여포덱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 차이는 조금 있어요. 혼란에도 취약한 편이고 이런 단단한 전법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또 정보를 상대할 때도 이게 진짜 그 상태 이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를 차라리 어차피 굳이 창병을 안 써도 된다고 한다면 황홀령을 이제 대격사 대신에 아니면 기병으로 쓸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대격사 딜이 핵심인 것도 사실이라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2티어를 줘야 되나 1티어를 줘야 되나 조금 망설였는데 진급이 잘 된다면 1티어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다음 창덱은 육정로인데요. 요거 이번 시즌에도 종종 보입니다. 그리고 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단 들어가는 전법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여포덱이나 그리고 손능주, 주능손 이쪽에는 확실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걔네들은 3턴 내에 끝내서 못하면은 피해를 무조건 많이 받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전법은 4시즌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똑같고요. 다만 위력은 좀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육정로를 보통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손책지정에서 많이들 쓰셨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아예 보물이 없기 때문에 병종 상성이 육손하고 노숙이 A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탯 보너스가 많이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한 20%가 빠지는 거니까 육손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릴게요. 육손 같은 경우에는 요 지력이 거의 한 300 정도가 된단 말이죠. 레벨 50 됐을 때. 지금 전 진급이 얼마 안 됐지만 실제로 진급 더 되신 분은 지력이 한 330까지 되실 거예요. 한 330, 340. 근데 거기 20%면 그 지력 추가되는 수치만 해도 한 60이 된단 말이죠.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시즌만큼 강력하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아요. 이 통솔도 그렇고 이런 게 전부 다 좀 빠지기 때문에 확실히 힘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 조합 자체가 너무 좋은 조합이긴 합니다. 기존과 같이 이제 육소는 기정상생하고 집에 문도를 사용을 하고요. 정보는 굳이 꼭 이걸 안 쓰시고 차분한 대응 쪽, 이 구변 쪽으로 가셔가지고 차분한 대응 쪽으로 쓰셔도 되기는 돼요. 되기는 되는데 크게 효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보가 좀 더 단단하게 가는 편이고요. 봉시진하고 배기병을 통해서 이제 메인 딜은 무조건 육선, 정보하고 노숙은 그냥 서포터인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삼드신 중용선 이런 거 확실하게 잘 잡아내고요. 반반 가는 거는 이제 촉방 같은 거. 요거 육손이 이 솔선수범 병무 상세를 쓰고 기정 상생으로 연격을 쓰기 때문에 기세 등등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영향을 좀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육손만 딜이 있기 때문에 육손이 막 공포가 걸려버린다 이러면 좀 곤란해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초선차전이 없기 때문에 상태 이상이 굉장히 좀 취약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조좌나 조가정이나 이건 상성이긴 한데 혼란 때문에 여기 반반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한 10번 정도 싸우면은 한 6번 정도는 좀 유리하게 가고 4번 정도는 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혼란 때문에 그래요. 상태 이상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조합 같은 경우는 요게 등갑이면 아예 상대가 안 되고요. 등갑이면 이 연소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다 타버리고 함진영일 경우에는 보통 무승부가 납니다. 보통 무승부가 나게 되어 있고요. 완전 불리한 거는 강제방입니다. 시즌 4 때도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심지어 육손이랑 노숙이 SS였어도 강제방한테는 집니다. 육태정한테는 반반 정도 갔었는데 이제 더 등급이 낮고 육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병은 S인데 창병은 A이기 때문에 스텝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노숙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큼 커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더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시즌 6이 넘어간다면 이게 굳이 보물이 없어도 어떻게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초선 차정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은 그게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거 이 손능주나 아니면 여포덱 같은 거 이런 거 상대할 때는 꽤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1티어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더 다른 분들도 생각하시기에 1티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조합이 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외에는 다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쓰기에도 굳이 그걸 안 써도 그것보다 훨씬 나은 덱이 있지 않나? 이 정도 전법 투자하면 다 저 정도는 하지 않나? 그냥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티어엔 포함을 안 시켰고요. 2티어도 이제 뭐 이번 시즌에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 그 덱들이나 그런 것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번 시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티어입니다. 주태정입니다. 요거 제가 지난 시즌에 1티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요번 시즌에는 2티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주태정이 창병한테 조금 더 힘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2티어로 내렸습니다. 관음병이나 위원 이쪽에 조금 약한 모습을 돋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2티어로 내렸고요. 전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 여기에 관상 대신에 성벽사수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병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이 이제 여기에 정보 쪽에는 차분한 대응을 넣어서 편벽사수가 이제 상태 이상 치료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필요하다. 원래 기존에도 좀 차분한 대응을 넣어가지고 뭐 혼란 같은 거를 좀 대비를 했었었는데 이번 시즌도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좀 재밌는 게 육태정이나 육정로 이런 걸 꽤 잡습니다. 주유가 이 육손에 비해서
조금 더 호흡이 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혼비백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 선벽사수가 신학이랑 같이 터져주는 게 좀 매력이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사자 같은 경우에 육태정이랑 전법이 같은데 실제로 이 주태정이랑 육태정이랑 붙게 되면은 대부분 주태정이 이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똑같은 전법을 주더라도 주태정이 이기는 경우가 많았던 게 아무래도 이 주유의 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이 관상에 잔비기봉이 들어가는데 육손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강했다,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주태정 정보가 몇 개 원래 좀 더 많았는데 요거만 남았거든요. 요거야 이제 이건 이제 함진영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딜 전법이 좀 잘못됐어요. 액티브가 들어가 있고 신통한 재능이랑 이게 없었기 때문에 딜이 좀 덜 했을 수 있습니다. 이 추방이라는 전법 요것도 좀 잘못 들어갔고요.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으로 승리를 했죠. 평균적으로 딜이 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써보다가 대항의 장벽을 이제 여기다 뒀었어요. 왜냐면 국민율을 조가정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대체 전법으로 용맹한 사수랑 대항의 장벽을 넣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내가 이거를 대항의 장벽으로 25% 데미지를 줄이는 거나 아니면 용맹한 사수로 전법 좀 덜 나가게 하는 거나 차이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맹한 사수를 넣어봤는데 정말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슷했어요. 실제로 좀 이렇게 진급이 잘 된 조합이기도 하지만요. 요거는 이제 강조제인데 이 경우도 병력 차이 좀 났고 대신 사기 차이가 좀 났습니다. 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잘 잡았죠. 딜 잘 나오죠. 지금 발동이 잘 돼서 그렇습니다. 발동 안 됐을 때는 뭐 이것도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 관상에 비해서 좀 잘 터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발동률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용맹한 사수 이거 한 번밖에 안 터졌었고요. 생각보다 이제 그 남는 전법들을 주유가 재활용하기가 좀 괜찮아서 육태정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게 쓰고 싶어서 남는 전법을 좀 쑤셔 넣고 싶다, 예를 들어 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의외로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주유의 신화계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턴이 없는 전법, 예를 들어 뭐 지게나 흥비백산이나 그리고 또 이런 뒤섞인 위성 이런 것도 준비턴은 없죠. 쓴다면 다 쓸 수는 있습니다. 제가 또 생각해 본 게 요거를 혼자만의 싸움이랑 전력 저항이랑 같이 넣으면 요것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건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 거기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화치올려는 조금 애매하고요. 무력이 워낙 낮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고, 이 낭뢰 같은 거 요런 거 낙뢰 같은 게 약간 그 안 좋은 부분이 있긴 한데 디메리트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50%나 되는 직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딜 넣으면서 굉장히 좀 잘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동맹에 이 주태정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굉장히 잘 쓰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혼자만 써본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셔서 내가 역시 괜찮네, 괜찮긴 하네. 근데 뭔가 지난 시즌에 비해 좀 더 약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쓰다가 버렸고요. 쓰다가 원래 주태정을 쓰다가 이제 갈라가지고 지금은 주용료로 쓰고 있고, 이거를 1티어까지는 안 되겠다 하다가 2티어로 내렸습니다. 근데 강제방한테 의외로 반반 가는 경우가 꽤 있는데 어쨌든 거의 지는 반반입니다. 무승부가 많이 나거든요. 무승부가 많이 나는데 거의 집니다. 특히 이 주유의 액티브가 핵심인데 요게 이 제갈량의 신기무산에 막히면서 좀 많이 힘들다는 거. 강조제 같은 경우에 약간 이긴 전보 보여드렸죠.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손능주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유로가 있기 때문에 반반이 됩니다. 국민유로랑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반반이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뭐 대단한 부분은 없지만 이게 있어가지고 정보가 공포를 어떻게 터뜨려 주느냐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됩니다. 이 덱 같은 경우에 제대로 써주려면은 진짜 혼비백산의 막 송벽사수, 술손수범 이런 핵심 전법들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부담될 수 있죠. 이게 절대 1티어가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완전히 지는 건 도원방이나 기세등등 요거에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굉장히 취약했고 허망에도 많이 약합니다. 이 어퍼덱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사조합 같은 경우에는 왜 반반이 되냐면은 이 솔선수범하고 주유가 요거 이 신학이 연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외로 요즘 딜이 잘 들어가는 편이어서 반반 이제 무승부 많이 나요. 근데 요것도 지는 반반입니다. 확실히 방패한테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전번은 뽀록입니다. 엄연히 말해서 뽀록이고 뭐 한 10번 싸우면 그 중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전법을 낳는 걸 주셔가지고 그게 좀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굳이 주차장을 넣은 것은 말씀드렸듯이 성벽사수가 등장을 하면서 주위의 전법이 좀 더 안정적으로 발동이 되게 갖춰졌기 때문이고요. 성능은 주차장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대신 들어가는 전법도 더 좋아야 됩니다. 대신 더 기복이 있습니다. 이런 잠피 기본 같은 건 어쨌든 안 터져도 꾸준하게 제 역할을 하는 전법이라면 이 주요의 전법들은 안 터지면은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신학에는 패시브인데도 확률이 붙어 있어서 이게 80% 확률이거든요. 이게 안 터지게 되면 진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또 이 연소 효과 이거 자체도 40% 확률이고 너무 확률적이에요. 그래서 기복이 좀 더 심하다 육태정에 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파트인데요. 이거는 보통 개척덱으로 많이 씁니다. 15 코스트고요. 법정을 주정을 하고 3세진이 핵심입니다. 근범근어도 많이 쓰고 호표기로도 써봤는데 둘 다 성능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면이 있고요. 장단점이 조금씩 있고요. 근데 대체로 이제 근범근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 이 보파테가 초반에 좀 괜찮은 게 초반에 저희가 약간 전투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저희 쪽은 저희 동맹 같은 경우에는 법하태, 법하황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법하황이 아니죠 하태황이죠. 하우연 태사자 황어령 아니면 법정 태사자 하우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반에 개척덱을 많이들 짜셨고 상대편 분들은 육손 덱을 많이들 짜셨어요. 근데 초반에 완전히 압승해 버렸습니다. 이 육태정이 이 육손 쪽으로 개척덱을 짜시다 보니까 초반에 가장 무난하게 나오는 덱이 육태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육태정이 좀 많았는데 버파테가 육태정을 다 잡아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장수의 속도가 육손을 완전 무력화시켜가지고 나머지 이제 하고연이나 퇴사자를 또 상대편 퇴사자를 또 상대를 해주고 이런 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싸움에 버파테가 많이 유리했다. 또 개척대로 좋다. 그렇기 때문에 2티로 넣었는데 일단 이게 약점이 또 있습니다. 기형진 영향은 안 받아요. 어쨌든 법정의 주장이니까요. 근데 기세 등등의 워낙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세 등등이 하우연 퇴사자가 둘 다 영향을 받게 되면 아예 딜이 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단단한 전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맞고 많이 터집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강제방은 좀 잘 잡아요. 강제방은 좀 잘 잡는 편인데 조가정은 또 잘 못 잡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왜냐면 이 장수의 속도라는 게 이게 주장한테만 이게 허망이 들어가거든요. 초반에 버파테를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 주장을 명중시키면 허망 상태가 부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이 메인 딜러나 아니면 아주 핵심적인 전법을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육손도 그 화서 연령이 아주 중요한 전법 중에 하나죠. 안 그러면 태사자 혼자 다 딜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그 강제방 같은 경우에는 혼비백산 의심함기 둘 다 좀 핵심적인 전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조는 지휘 쪽이 조금 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히 후반에는 확연히 힘이 빠지는 편인 게 여기 뭐 엄청난 폭딜러들은 아닙니다. 엄청난 뭐 딜 증가도 별로 없고 엄청난 폭딜러들도 아니기 때문에 호흡이 좀 길고요. 이번 시즌 기세 등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후반에는 힘이 확실하게 빠져서 요거를 초반에 딱 개척대로 쓰고 빠르게 갈라주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갈라서 이제 보통은 어떻게 쓰시냐면은 여포 하우연 황호령 아니면 혹은 곽과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제 아예 여포덱으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육태정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주태정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감태주나 아니면 뭐 손태주나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시고 법정은 이번 시즌 이제 개척장수로 많이 쓰는 편이고요. 다른 조합은 많이는 안 씁니다. 조금 별로예요. 그리고 강조간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제가 쓰는 덱입니다. 실제 제가 쓰는 덱이고 요 덱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1티어는 조금 어렵겠다. 이게 이만큼 1티어가 되기 위해서 전법을 다 투자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걸 좀 나눠가지고 다른 쪽으로 넣으시는 게 낫겠다. 원래는 지금 제가 이따위로 개판도 쓰고 있지만 원래는 이제 요거 대신에 관음병은 그대로 이렇게 쓰셔도 됐는데 강요 같은 경우에는 홍비백사는 의심미가 필수입니다. 문무견비하고 화치올려도 딜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호흡이 너무 길어요. 진짜 5턴, 6턴 넘어가야 어느 정도 딜이 나오는 전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대체 전법으로 넣으시는 게 아니면 좀 비추어 드리고요. 원래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음병 쪽에 기형진이나 아니면 기세 등등을 넣어서 조은이랑 광유 쪽에 좀 더 힘을 더 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걸출연령이 좀 발동이 덜 된다는 느낌이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냥 과감하게 그냥 이 수비형 요거 포기하시고 그냥 백미랑 용감한 제비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냥 내가 맞아서 아플 바에 그냥 안 맞고 먼저 공포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병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대체로 다른 덱에서 사용을 할 때랑 같습니다. 대신에 이 신기 요건 좀 중요해요. 이 조온이랑 강유에 비해서 무조건 이게 먼저 나가야만 그 공포 시너지가 있으니까 요건 좀 중요합니다. 그건 꼭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장점이 엄청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거를 기병으로 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관음병 성능 어거지로 뽑으려는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이 걸출한 여인이랑 적진함락 천하무적은 절대로 잘 안 맞습니다. 준비 턴이랑 너무 안 맞아요. 이 걸출한 여인 무조건 1턴 내에 다 쑤셔 넣어야 되거든요. 요 점 참고하셔가지고 이거를 적진함락 천하무적을 쓸 것 같으면은 여기다가 관음병을 쓰지 마시고 차라리 관우를 넣으십시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재성능을 내려면 투자해놓은 전법이 많음. 일단 요거 이렇게 쓰려면 강제방 포기해야 되죠. 조가정 쿨접법 못 주죠. 그리고 이 와신 상담도 아무래도 야신상 일방 타진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대표적으로 손능주에 들어갑니다. 손능주도 풀전법을 못 주죠. 그리고 이 기형진 기세 등등 요것들도 아무래도 창병을 쓰든 아니면 촉방패를 쓰던 요게 다 영향이 가기 때문에 요거를 쓰면은 진짜 메인 덱 한 3개는 깨버려야 됩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전 그럴 바엔 차라리 요거를 서브로 주고 나머지 3개를 풀전법으로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이 덱들입니다. 여기 기형진 들어갔고 조조의 혼비백산 의심하기 들어갔고 추태의 와신산나 여기에 일망타진 들어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하나 끼면 지금 덱 3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덱 3개가 나왔죠. 요 점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요거밖에 안 나온다 하시면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요. 요거랑 좀 비슷한 게 강조유입니다. 관음병 대신에 유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대신에 유비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전법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유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통 이게 세상이 가득 찬 덕 1전법이죠. 그리고 여기에 탈문금대진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더라? 잔피기봉이 들어갔던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유인책이 들어갔던가? 아무튼 상병이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상병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것도 괜찮기는 합니다. 요것도 괜찮기는 해요.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고 제 성능을 내려면 투자된 방법들이 좀 많다. 이게 근데 다 갖춰져 있으시다면 어차피 굳이 강제방을 안 쓰실 이유가 없어요. 강제방이 안 나온다면 몰라도 안 나오신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온다면 무조건 강제방을 쓰십시오. 그게 제 추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됩니다. 시즌5 이렇게 해서 0티어, 1티어, 2티어 몇 가지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것만 속속 뽑아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을 거고, SP 원소덱이나 이런 것들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는 SP 원소덱, 요것도 하나 추가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SP 원소덱, 보통 원술 주장에 SP 원소, 그리고 좌자 혹은 가타 혹은 저수, 요 셋 중에 주로 많이 뽑아왔습니다. 원술 같은 경우에는요, 그 물리덱으로 쓰기도 해요. 적진함나 그리고 천하무적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작전 수립이나 화치 완료, 아니면 그 또 뭐였었죠? 한기 분략 이런 것도 많이 쓰시고요. SP 원소 같은 경우는 보통 기형진이랑 그리고 기세 등등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SP 원소 약간 버퍼용으로 많이 쓰고, 아니면 여기에 일망타진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백마의종이나 기세 등등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이게 이분들이 그 쓰실 때를 보면은 원술이고 원소고 진급이 많이 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법들이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위에 있는 어떤 덱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이 전법들을 넣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티어덱이라고 추천을 하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전법들이 알량 문추에 들어가도 거의 2티어 정도 수준은 낼 겁니다. 뭔가 하나 저격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티어덱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요게 좀 쓰기 애매하다. 그래서 실제로 요 대축제 이번에 이벤트 있잖아요. 실제로 요 이벤트 중에서 이번에 버프되는 장수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껐죠? 안 꺼졌나? 여기 있네. 이 밸런스 중에 보면 SP 원소가 추가 발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애초에 그 버프가 돼야만 쓸 수 있는 장수예요. 악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버프가 될 거기 때문에 국민이론 너프고요. 요 대격사 같은 경우에 무력 효과, 요거는 완전 버프죠. 추선처전도 너프, 활동 효과 확률 감소니까. 우봉진 버프, 현기 공략 버프, 요거 좀 되게 좀 부족해요. 실제로 써보면 되게 좀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요 카페 요게 제 카페 주소입니다. 이거였나? 갑자기 왜 이게 생각이 안 나지? 요게 맞네요. 요거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카페에다 글 남겨주시면 제가 궁금한 거 말씀해드릴 수 있고, 어느 상담을 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아무튼 긴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영상은 이제 시즌 6으로 돌아오게 될지, 아니면 유비 장비 관우 이 촉방패 덱에 대해서, 아니면 혹은 촉창 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전법을 말씀을 드리게 될지, 그거는 제가 상황을 보고서 영상으로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